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허전하게 저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파란불 켜내면서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지만 우리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 특징주들 잘 골라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면 대진표 공개 전에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용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허전하시죠? 네. 네. 많이 한숨을 이렇게 크게 쉬시네요. 네, 많이들 네.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8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네, 1라운드입니다. CJ CGV와 뉴가 있는데요. 이번에 리오프닝 기대감을 제대로 받고 있죠. 강한 탄력 받으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목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2라운드는 SOL과 송원산업 이렇게 있는데요. 정유화학주들입니다. 하나는 정유고 하나는 화학인데요. 이 두 가지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 라운드는 DY파워 그리고 진성TC가 있는데요. DY파워는 좀 익숙하죠. 저희 이야기도 많이 해봤었고 또 그런데 이제 굴삭기 이런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요. 진성TC는 굴삭기용 부품 제조업체로서 이 두 가지가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유니드가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도 이번에 글로벌 식자재 유통업체로서 오늘 긍정적인 호평을 받았고요. 유니드는 또 여러 가지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오늘도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8가지 종목 골라왔는데요. 1라운드는 보신 대로 CJ CGV 그리고 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도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투표 참여하셔서 어떤 종목이 더 마음에 드는지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CJ CGV 그리고 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고 있잖아요. 이번에 영화 산업, 영화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냈는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기대감인지 아니면은 기대감만 받고 또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이 부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슈와 뉴스로 그다음에 현재 상황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네. 이제 이게 전면 해제되면서 이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일정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미증시를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 이렇게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에서 나오는 주가하고는 이거는 좀 달라요. 그래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국내 시장에 지금 이렇게 K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이었어요. 혹시 박찬호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지금 말 많으신 분 아니 박찬호 야구 선수죠. 네, 예. 박찬호 TMI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시네. 예, 박찬호는 네, 안 끝난다. 그렇구나. 오늘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박찬호 그분이 옛날에 이제 미국에 처음에 이제 LA 다저스 갔을 때 네. 스포츠 마케팅을 몰라서 우리가 그런 업을 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단순히 야구 잘하는 사람이 갔기 때문에 네. 그걸 비즈니스화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오. 자, 그러면 K 콘텐츠는 어떤 사업일까? 동일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네.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이번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네.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옥이 이제 뜨게 되면서 엄청 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자본이라든지 좀 영세한 영화나 컨텐츠 만든 회사들이 네. 이제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도 어느 일정한 수익과 배분을 받으면서 영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폭망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시장 자체는 상당히 유연성은 있는데 네. 문제는 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게 뭔가요? 재무제표 엉망이에요, 다들. 지금 영화 지금 산업이요? 영화 산업들이 다 엉망이죠. 왜냐하면 영화 극장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네. 아무도 극장을 안 갔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재무제표적으로서는 상당히 좀 힘든데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뚫고 나가야 되려면 네. 성숙한 이제 진입식이라고 저는 봐져요.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배우면서 네. 학습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이제 K 영화라든지 K 무비 여러 많잖아요. 이렇게 엔터 쪽 같은 부분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성숙해질 좀 시기인데 오늘 이번에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서 네. 좀 주가가 좀 흔들리는 걸 보고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좀 부분인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은 이럴 때 너무 오를 때 혹시 이게 다 끝난 것 마냥 덥석물었다가는 힘듭니다. 진짜 그래요? 힘든 시장이에요.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네. 전망을 그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부정적인 건가요? 건 아니고 우려스러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한 며칠 더 봐야되는지 일단은 지표를 보면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시간을 조금 한번 텀을 주면서 오늘 좋다고 해서 오늘 들어갈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시간을 좀 보면서 네. 이제 코로나가 전면적으로 이제 이슈가 없었을 때 그때 이제는
시장이 좀 탄력을 많이 받을 거라 예상됩니다. 아, 네. 재무제표가 이렇게 안 좋은지는 몰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는 알고 있었는데 타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빨간불을 켜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 OTT 산업이 되게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정상화된다고 해도 영화 산업보다는 OTT가 더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네. 김영우 전문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OTT 산업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 쉽게 말해서 코로나 때 사람들이 그 OTT의 재미를 알아버렸어요. OTT 내에서 네. 그 컨텐츠들을 보면서 그 재미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적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쉽게 말해서 고객사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화를 배급을 하고 영화를 제작해서 만들더라도 OTT라는 그런 해지가 생깁니다. 실적 해지요?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조금 실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OTT로 넘어가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 배급도 하고 OTT도 제작을 하는 OTT 콘텐츠도 제작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갈 거다,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K 콘텐츠라는 그런 브랜드, 하나의 브랜드화가 됐잖아요. K 네. 콘텐츠가. 그런 부분에서 믿고 쓰는 K 브랜드가 되었다.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 그쵸. 지옥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지우학도 그렇고, 네, 제작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라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는 저자본 시장이란 말이죠. 네. 자본을 조금만 들이고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제 OTT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 OTT 제작업체들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영화 산업보다는 OTT 제작 이쪽으로 좀 초점을 돌리는 게 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OTT 한번 엄청 흥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덱스터나 뭐 여러 가지 관련주들 급등했는데 그러면 다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아닌가요? 지금 위험하다고 말씀. 저는 제가 좀 우려스낀 게 뭐냐면요. 지금 일단 이 영화라든지 뭐 엔터 쪽이라든지 미디어 쪽 보면 엔터는 사실 되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보면 지금 가수들이 많이 활동하지만 영화나 OTT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극장도 마찬가지로 워낙 이게 지금 상태가 조금 이게 재무적으로 힘든데, 근데 사실 이거는 또 금방 극복할 부분이에요. 코로나만 끝나면. 근데 그게 네. 언제 끝날지에 대한 그 정확한 명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게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엔터, 미디어, 그리고 제작사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영화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에 그래도 조금은 더 희망이 있다 이렇게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되게 깊게 내려왔는데요. 좀 네. 위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먼저 지상파 방송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상파요? 예, KBS, MBC, SBS가 외주를 받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드라마를 이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몰랐어요. 아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상파에 이제 납품하는 이제 외주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네. 거기에 또 만들어지면 광고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네. 광고, 어떤 뭐 제품을 광고도 할 수 있거든요. 연예인이 입고 나온 옷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한류에 또 완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쭉 조합했을 때 하나의 그냥 턴키 패키지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배우의 이제 브랜드화까지 시작해서 이 많은 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봐야 될 시점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리오프닝 기대감 받고 있는 영화주 그리고 OTT 관련주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도 올라와 있잖아요. CJ, CGV 그리고 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수익 창출에 좋은가 이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두시나요? 저는 뉴입니다. 뉴요? 네. 아까 댓글 보니까 CJ, CGV가 올라오다니 뭐 세상이 말세다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말세. 네, 네네. 말세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CJ, CGV를 사실은 그때 한번 폭망했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 기대감. 근데 기대감이 왜냐면 사실 두 종목 다 지금 재무제표가 안 좋습니다. 차라리 뭐 사만 네트워크라든지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가 있지만 네. 이 두 종목을 봤을 때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아까 김영호 주무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 제일 재미봤던 게 네. 이제 넷플릭스 같은 이렇게 집에서 찾아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는 다양 이렇게 시간과 영화 그러니까 상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OTT 사업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스몰적인 부분이라서 오히려 더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뉴가 상당히 더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유리한데 CGV 같은 경우에는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또 이렇게 극장화를
이렇게 고급화 브랜드를 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네, 그래서 저 호주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도 이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극장도 만들고 근데 베트남도 만들고 많은 지역에 지금 뭐 터키도 만들고 중국도 있고 이 CGV가 많이 있는데 지금 다들 엉망입니다. 왜냐 극장을 안 해외에도 가니까. 있어요? 어이구 많죠 CGV네. 메가맥스부터 시작해서 뭐 롯데시네마 이렇게 3, 4 구조 안에서도 네. CGV가 상당히 좀 커요. 그 부분 에서는. 그래서 멀티플렉스로 유명한데 네. 두 개 다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오늘 또 주가가 이렇게 두 개가 오르다 보니 네. 그래도 좀 한번 그래도 탄력 오늘 물 들어올 때 노를 자라고 한번 그래도 한번 노를 한번 젓고 싶네요. 아, 그래요? 그럼 CJCGV 뭐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뭐 해외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네, 일단은 CJCGV를 최인호 전문가님이 골라주셨습니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이 뉴에 대해서 매력 어필해 주세요. 네, 일단 CJCGV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큰 전원 모멘텀이 이제 팝콘을 먹을 수 있다. 아, 팝콘 먹을 수 있고 핫도그도 네, 있잖아요. 네, 핫도그도 네. 이제 극장 들어가서 먹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장난 반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실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실생활에서 찾아보면은 팝콘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를 한다. 뭐 핫도그부터 시작해서 먹을 거 들고 들어갈 수 있으면은 실적이 네.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핫도그 관련 업체들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핫도그 관련 업체들이요. 막 음식 납품하는. 네, 너무 전자레인지 관련주요. 네, 네,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시니까 약간 멘탈이 약간 흔들리는데 팝콘 관련 어쨌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를 일단 선택을 했잖아요. 유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연도 흑자 전환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어.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부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그게 주가가 가장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에 저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네. 조금 못해주면은 안 좋아 보여요. 네, 안 근데 좋아 보인다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잘 못하던 사람이 네. 저한테 좀만 친절하면은 그게 더욱더 뭔가 이 사람 괜찮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아, 약간 네. 못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죠. 착하더라 이런 네, 건가요? 그게 이제 아. 이미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예, 네. 이미지 전환에 그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고요. 갑자기 또 박찬호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네, 이제 유를 제가 이제 고른 이유는 그러한 네. 부분이 있다.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유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터졌던 영화가 이제 7번 방의 선물, 그쵸. 7번 방의 선물 그리고 변호인 네. 그리고 좀비 영화 부산행, 더킹 그리고 독전. 마치 명작들 이제 다 갖고 맞습니다. 있네요. 드라마로는 이제 송중기 가장 유명한 드라마 기억나시나요? 늑대소년 맞나요? 그거는 이제 영화이고 아. 그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그 네. 이제 송혜교 씨와 이제 그 시작점이 되었던 태양의 후예를 네. 흥행을 시켰는데 네. 어쨌든 이 유가 재장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성장세에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대작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차준환 아시죠? 차준환. 네. 차준환 소속의 이제 피겨 스케이팅 네. 선수, 그 선수가 이제 포함이 된 브라보엔유라는 그 소속사가 있었어요. 스포츠 소속사인데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외곽을 한 거죠. 그렇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재무상의 리스크가 사라졌다. 뭐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이렇게 포기하면서 잠깐 주가가 올라갔듯이 네. 유도 그러한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2022년에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매력 어필을 확실히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골라주셨나요? 이번에 선택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지금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볼게요. 네, 박빙의 차이로 뉴가 이겼습니다. CJCGV가 43%, 뉴가 57%로 뉴가 올라가게 됐는데요. 네, 축하합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네, 축하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CJCGV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전략과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세워주세요. CGV 하면 네. 이렇게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최대 주주 40%가 CJ예요. 그래서 어쩌면 CJ의 어쩌면 패밀리다. 네. 그냥 하나의 그냥 종속되어 있는 패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탄탄하지 않습니까? 뭐 CJ 같은 경우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자, 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다중 시설에서 취식이 가능한다는 점에서 좀 이슈가 좀 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화 유명한 거 지금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으로 떴기 때문에 네. 예, 아무튼 좀 조심 있게 접근해야 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 컨텐츠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네. 조금 관심 있게 보되 조심 있게 접근하셔야 되고 목표가는 크게 한 3만 원 정도만 잡겠습니다. 3만 원 정도요? 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아니 해주셨네요. 너무 높죠. 저 정도면 어떻게 그런 될지 거예요? 모르니까. 네. 좀 상황적으로 알겠습니다. 봤을 때. 근데 네. 추세가 일단은
우상방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리면 분명히 속도전은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CJCGB 지금 2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3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조금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할 것 같고요. 우선은 유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지을게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주세요. 네, 2라운드입니다. S-오일 그리고 송원산업인데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근 계속 올랐고 또 송원산업 또 이 부분 화학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두 가지 부분 2라운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이 더 궁금한지 또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바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아시죠? 네, 알 것 같아요. 원래 제 종목입니다. 옛날부터 S-오일입니다. 그렇죠. S-오일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할 그럼 말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네,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이제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이요? 네. 아,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전 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네. 네.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 송원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송원산업은 그렇게 모멘텀을 보시면 돼요. 지금 산화방지제 시장에서 네. 1위 기업이 이제 독일 기업입니다. 독일의 이제 바스프고 오. 2위 기업이 이제 송원산업이에요. 그래서 네. 산화방지제라는 그런 좀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에서 플라스틱 소재에 들어가는 첨가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이제 기능성 화학 제품 부문에 이제 폴리, 염화비닐 안정제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프타 분해 설비들이 분해 네. 설비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증설이 많이 되면서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 업체들을 제외하고 그거를 납품을 하는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더욱더 좀 실적이 부각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NCC의 증산이 이 송원산업의 이 첨가제에 네. 계속해서 실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이 증설이 되고 공장이 증설이 되고 3개월, 6개월 후에 이제 송원산업에다가 쉽게 말해서 제품을 많이 가져다 쓸 거예요. 오. 네, 그런 부분들이 송원산업에서 기대감이 많이 되어 있고 이제 네. 차트를 보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공공행진하고 있는데 네. 이전에 하락의 그런 변곡점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송원산업이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S-오일과 송원산업 둘 다 마찬가지로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특히 에너지주들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좀 급격하게 많이 오르긴 했네요. 네. 네, 그러면 S-오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오늘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S-오일은 일단은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두바이라든지 브렌트유가 일단은 $100 이하를 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래 가네요. 고유가 지금 전쟁이에요. 네. 이 $100가 굳어질 경우에는 산업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가져와서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이 14년 만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도 처음이에요. 14년 만에요? 14년 만에 나왔습니다. 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경유 가격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네. 인상 분야가 어떤 점이냐면 국가에서 세금을 좀 분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모든 화물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데 네. 모든 기름에 대해서 인하를 하다 보니 세금을 인하하다 보니 사실은 경유가 이게 그러니까 다르게 좀 잡아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 기업이 오히려 더 이익을 수혜를 받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금액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유에 관련된 부분이 네. 상당히 이윤이 지금 크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네. 유가 흐름이라든지 지금 시장 성향 일단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일단 정유하고 금융은 무조건 두 날개는 항상 가져가야 될 상황인데 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이게 작년에 보면 코로나 이후로 해서 S&P 500 같은 미증시를 참 찾아보면 화학 관련주들 있지 않습니까? 송원산업 같은 화학 관련주들이 보면 사실은 이렇게 이머징 국가,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에 수익이 많이 창출되지 않았어요. 특히 뭐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중국에 왜냐하면 회사들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못 냈거든요. 네. 그런데 송원산업은 이제 희한하게 특히 제일 많은 인도라든지 네. 뭐 동남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윤활 기류 같은 거를 많이 팔고 해서 수익이 상당히 높고 기본적으로 나프타가 있지만 나프타 외에도 상당히 탄탄하게 이 모든 축구를 말하면 11명이 탄탄하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학을 정제로 해야 어찌 보면 기초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도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송원 사람을 가지고 짧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제 S51은 이제 제 종목이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지만 진짜 송원 그렇죠. 산업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죠. 당연히 그거 가야 되겠죠. 근데 S51 그래도 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엉덩이가 큰 게 이렇게 가면 떨어진 낙폭도 되게 강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오름세도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낙폭도 그렇게 예, 깊지는 않을 맞습니다. 거다. 깊지 좀 않기 안정적인 때문에 그런 그래서 종목이네요. 고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개를 장바구니를 담지 않고 한두 개 담는 신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향이라든지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건 좀 취향이 엇갈리는 네, 그런 그렇죠. 게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시 한번 엇갈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올라가니까요. 네, 지금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볼게요. 네, S51 대 송원산업. 아, 이번에는 정말 비등비등한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송원산업이 또 이겼습니다. 55%로 송원산업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S51 지금까지 되게 아끼셨잖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애지중지 해주시고 하는데 네. 그만큼 꼼꼼하게 좀 세워주세요.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했던 종목들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게 주가에 어, 반영이 상세 돼요. 네, 어필까지, 항상 네.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S51 또 조만간 다음 주에 또 올라올 거로 예상됩니다. 오. 그래서 목표가는 11만 4천 원이라는 걸 제가 입으로 접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네. 정고점을 잡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이게 개인에 대한 투심, 그러니까 심리가 많이 작용돼요. 많이 오르면 이제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네. 대형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제 우상방으로 급속하게 올랐던 거를 네. 이게 각이 좀 크지 이게 짧지 않습니까? 되게 급격한데 네.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대형주에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네. 들어가시면 정고점은 충분히 찍고 다시 또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예, 그렇죠.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왔을 때는 우리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다시 또 하락도 받겠죠. 그래서 최인호 주가는 전문가님. 항상 흐름이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봤던 표정 중에 제일 여유로우신데요. 네, 그럼요. 아유, 네, 그러니까요. 네, S51입니다. S51은 11만 4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전고점 수준까지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송원산업 올리도록 할게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주세요. 네, 3라운드입니다. DY파워 그리고 진성TC가 있는데요. 저는 DY파워 하면은 굴삭기가 생각이 나고 또 진성TC 하면은 이 굴삭기의 제품을 이렇게 뭐 납품을 하고 제조해주는 이런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게 더 궁금하신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는지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우 전문가님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수익 내기에 좋을까요? 저는 진성 TC입니다. 진성TC요?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진성TC입니다. 이번에는 겹치셨네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DY파워 우리 예전에도 한 번씩 얘기를 해봤던 것 같은데 왜 DY파워는 안 된 걸까요? 자, 오늘 이 두 종목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예, 미국에 어저께 이렇게 나스닥은 2%가 떨어졌는데 네. 유독 다우존스에 보면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어요. 중장비 회사예요. 네. 예, 그 회사가 어저께 한 4.3% 정도 오른 것까지 보고 내가 잠들었었거든요. 살짝. 엉덩이 진짜 무거운 네, 종목 아니에요? 살짝 잠들었었는데 그 관련된 오늘 종목이 다 올랐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진성 TAC 같은 경우에도 캐터필러에 이게 지게차 이렇게 탱크 같은 거 보면 네. 톱니바퀴에 있는 안에 있는 그 부분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일본 스미모토라든지 수많은 이제 중장비 현대라든지 이런데 네. 중장비 업체 납품하기 때문에 납품 관련주예요. 네. 똑같아요. 전기차 하면 납품. 어제 렌즈 그쵸. 납품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중장비 기계에 어느 부분 납품하는데 워낙 이 두 회사들은 쨍쨍합니다. 진짜 뭐냐면 고객사들이 VIP 고객사들이 다 뭐 전 세계 경제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을 어찌 보면 다 이렇게 선점하고 있는 VIP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같이 오르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캐터필러가 어저께 4%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와중에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액과 뭐 공시에 나와 있는 네. 뭐 이게 뭐 영업 실적이라든지 그거는 이 지금과는 조금 약간 사뭇 다르다고 보시고요. 일단은 그것도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네. 상당한 또 증가세가 뭐 올라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상승폭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우 전문가님? 네. DY 파워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차트를 펴주신 김에 저 네. 거래량 보시면 저기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온 날이 슈팅. 있거든요. 네. 네. 전형적으로 저기 나오는 패턴입니다.
역사적인 거래량 터트린 이후에 조정 구간 주고 나서 바닥에서 한 번 다시 치고 올리는 그런 상승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네. DY 파워와 이제 진성 TEC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DY 파워 같은 경우 이제 실린더 유압기 부분에 있어서 좀 거래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아마 계속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이제 나온 리포트를 한번 보자면 네. 선진 시장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락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스크가 조금씩 제거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반대로 이제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비 수요 부분에서 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구간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차트에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은 오늘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지금 거래량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 거래량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성 TEC의 그런 추세 전환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장대 양봉을 그려낸 모습 보니까 좀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네, 근데 이 진성 TEC가 이 물류비에 따라서 조금 등락이 오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류비가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진성 TEC 입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 상품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 상품 가격이요? 네, 이제 원자재가 굉장히 이제 비싸지다 보니까 네. 그 상품 가격도 같이 올려가고 있고, 네. 그 한마디로 판매가를 전이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고객사들한테. 그렇다면 이제 실적에 그렇게 물류비가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성으로 또 본다면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 부품을 두산 퓨얼셀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두산 퓨얼셀 하면 이제 수소 대장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원전의 대장은 두산중공업, 그리고 수소의 대장은 두산 퓨얼셀이다. 두산이 다 잡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그 섹터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 두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어쨌든 두산 퓨얼셀이라는 그 대형 거래처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수소에 대한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수소가 앞으로 이제 순환적인 측면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이 진성 TEC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캐터필라형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증시에서 캐터필라가 상승을 하면은 이 진성 TEC도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다. 그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DY 파워도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모두 진성 TEC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선은 진성 TEC가 우승자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진성 TEC를 골라주셨네요. 요즘에 세 분이서 합이 좋아요. 네, 그래서 진성 TEC 올리도록 하겠고요. DY 파워에 대해서 가격 전략 최인호 전문가님 간략하게 세워주시죠. 예, DY 파워는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지게차 또는 고가차대 보면 이게 유압시 우리 차 트렁크에 보면 소리 안 나게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쇼바 같은 기능을 만드는 회사예요. 어찌 보면 네. 만들기 때문에 중장비에서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고장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게 소요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좀 여러 번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요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DY 파워도 이 중장비에서 빼놓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DY 파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참 이렇게 사실 진짜 어려운 차트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진짜 이게 신도 못 맞춘다는 좀 어쩌면 답답한데요? 답답한 그거예요. 박스라고도 하기도 그렇지만 또 각을 봤을 때는 또 우상방에 약간 각은 우쪽으로 올라간 상승폭이라고 하지만 너무 등락적인 부분과 좀 네. 행보가 거래량이 안 나와서 저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완만하네요. 네, 너무 완만하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예컨대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이 인프라 사업, 네. 미국의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중국 인프라 사업이나 대거 건설 사업이나 국책 사업이 들어갈 때 그때 시점에 전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 저 DY 파워 같은 경우는 15,500원. 15,500원이요? 예. DY 파워는 그럼 확실한 이슈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이득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저 또 많이 잡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선에서만 저렇게만 네. 보더라도 충분히
이게 수익이 난다고 볼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 정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DY 파워는 1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확실한 이슈가 있을 때를 좀 노려보시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진성 TC 올리도록 하겠고요. 네,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4라운드입니다. CJ 프레시웨이 이번에 증권가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면서 2분기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을 내놨고요. 또 유니드는 요즘에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네, 이 두 가지 종목들 CJ 프레시웨이 그리고 유니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김영우 전문가님 이 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인호 네, 전문가님요? 저도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이번에도 겹치셨어요. 그 이유가 같을지도 좀 궁금한데 그럼 우선은 이 유니드 계속해서 뭐 전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 상승 이슈도 있고 이런 메리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유니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유니드는 더 어찌 보면 오늘 CJ 프레시웨이보다 좀 더 올라갈 거라 봐요. 근데 제가 이걸 찍은 이유가 뭐냐면요. 유니드는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OCI 회장님하고 유니드 회장님하고 다 연결 가족이에요. 어찌 보면. 예. 유니드가 일단은 탄소 포집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동남아라든지 여러 국가들의 원료인 그 법인 회사들도 다 창단돼 있고 네. 그래서 MDF 예, MDF 사업이라고 MDF가 뭐냐면 네. 이렇게 요즘에 이케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직접 집에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나사를 쪼고 하는 DIY형. 예,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갖다 판을 갖다가 납품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여러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유니드가 상당히 우세해요. 우세하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이제 또 수입하는 이제 벨라루스, 러시아 이제 제한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주가 상승과 판가 이익이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꾸준한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 또 계속 조금씩은 이어갈 거로 예상되거든요. 전제 조건은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떨어지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니드도 매수월과 함께 동일하게 화학으로 보고 있는데 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코로나 이제 그쵸. 불구하고 이 회사가 원래 쉽게 말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뭐냐 이렇게 급식 같은 네.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는 이슈들이 조금 F&B 같은 관련된 이 이슈들이 조금씩 하게 되면 식료 관련 업종들이 조금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타격받는 게 네. 이제 그런 식자재 관련 섹터들이 사실은 좀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올라가고 금액은 동일하게 받으면서 네, 그렇게 많이 힘들겠죠. 못 만드니까. 예, 많이 네. 못 만들고 또 판매량도 3개 살 거 비싸니까 2개밖에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줘야지 같이 강한 상승을 받으면서 네. 또 영업 실적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은 혼자만 올라가는 개별 장세지만 네. 요즘은 다 개별 장세라서 그렇지만 동방 장세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네. 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CJ 프레시웨이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네. 유니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유니드는 일단은 지금 화석 연료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화칼륨에 이제 있어서 네. 수혜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벨라루스나 러시아의 이제 생산 수출이 이제 제한이 좀 되면서 이 상대적으로 이 유니드라는 기업이 염화칼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천연가스와 석탄이 이제 부족한 부분도 지금 이 유니드에게는 이제 수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염화칼륨이 급등을 한다면 이제 가성칼륨이 또 이제 급등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또 유니드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손익비가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염화칼륨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인 이 전쟁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니드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많이 조정이 엄청 크게 왔다가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닥을 좀 다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 바닥을 다지고 추세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바로 보시면 거래량이 터져 있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추세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포인트 하나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 네. 이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 쪽이잖아요. 급식이나 아니면은 뭐 클럽하우스, 골프 클럽하우스도 CJ 프레시웨이가 이제 많이 유통을 하는데 이제 골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근데 날씨도 좋아지고 골프 치시나요? 저는 골린이여가지고 요즘에 배우고 있어요. 치긴 네. 치는데 골린이시다. 네, 네. 그러시구나. 아무튼 네 가시면 이제 클럽하우스의 그 음식들도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점 그런 부분들이 골프 시즌에 앞서서 좀 기대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원가가 좀 상승을 하는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고 있겠지만 네. 앞으로 이 CJ가 올라갈 수 있는 좀 2분기 영업 실적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었고 이제 뭐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등교를 안 하는 경우는 이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단체 급식에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 CJ 프레시웨이가 또 같이 또 그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상이 정상화되면서 급식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뭐 이제 골프 시즌이기도 하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은 두 분의 전문가님 CJ 프레시웨이를 골라주셨기 때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유니드를 골라주셨어요. CJ 프레시웨이 골라주신 분들도 많은데 우선은 유니드를 58%로 많이 골라주셨으니까 네네. 유니드 관련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제 생각에 저기 지금 댓글창을 보니까 네. 저희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유니드를 그래서 고르신 CJ 프레시웨이를 이제 배제시키고 유니드를 고르지 않았나. 네. 다이어트 때문에. 그냥 저의 해석입니다. 네. 아무튼 유니드 같은 경우 이제 목표가 13만 5천 원까지 보고요. 이것도 네. 좀 보수적으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적으로 이 원가에 대한 그런 수혜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 네. 아무래도 고가이기 때문에 저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상승 추세 전환 시점에 네. 이 종목을 잡았다면 참 좋았을 거다. 그 좋았을 거다. 거래량 터진 시점에 네. 차라리 지금은 이러한 종목보다는 다른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걸 기반으로 본다면 실적이 또 전환이 돼야 추세가 전환이 되거든요. 네. 실적이 또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유니드 골라주셨는데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13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4강의 1라운드입니다. 영화 콘텐츠 관련주 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학 관련주 송원산업이 있는데요. 우선 4강 1라운드에서는 뉴와 송원산업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영화 관련주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뉴에 좀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송원산업에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이 둘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끌리시나요? 돈 되는 거에 끌리는 거죠. 예. 어떤 게 더 돈이 될까요? 계속 송원 산업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강한 상승력은요. 네. 아무리 큰 악재도 잠시 비껴나갈 정도로 그게 좋습니다. 힘이 좋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송원 산업입니다. 그래서 송원산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형호 전문가님도 송원산업이 더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뉴로 밀겠습니다. 뉴로. 네, 시장은 알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네. 걸 원합니다. 네. 기대감을 받고 있는 뉴. 네. 그러면 우선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송원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만 말을 큰일 안티 생길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안티요? 이상한 말 할 뻔했었어요. 무슨 말이요? 아니 그냥 이상한 말 할 뻔했습니다. 예.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도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네, 자, 네, 그럼 매력 어필해 주세요. 네. 송원산업 계속 한 며칠 우리가 지금 이 프로를 다루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송원산업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그냥 똑같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턴이 계속 도는 업종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근데 개인 투자가분들이 나는 항상 살 때 되면 떨어진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새로운 거. 아까 말씀 새로운 거. 미래지향적인 거. 네. 너무 앞서가다가 보면 네. 그게 너무 앞서가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개인 투자가분들 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성격 없습니다. 저 되게 약간 짧아요. 팩폭당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단기가 일주일이에요. 이제 중장기가 한 달입니다. 맞아요. 성향이 그래요. 네. 말은 중장기 1년이라 아닙니다. 거의 한 달 되면 내가 산 주가가 어느 정도의 거래량도 나와야 되고 터지는 모습들이 봐야지만이 걔도 믿고 가는 성향이 있어요. 저도 단기를 일주일로 보고요. 그래요? 중장기를 한 달.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장세지 않습니까? 개별 장세. 네. 어떤 같이 도는 테마군이 돌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플레이션과
고유가, 그다음에 원달러 상승, 이게 기대치가 한꺼번에 다 밀집되어 있는 거. 이게 매크로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지금 모든 거를 관심을 받아야지 뭐 다른데 뭐 새로운 거 이런 데 가면 사는 순간 내일 되면 그냥 파란색 보시면서 예, 저한테 문자 오실 겁니다. 예. 네, 좀 무섭네요. 네, 무섭죠. 왜냐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요. 원래 상당히 좀 앞서 나가도 안 되고 너무 앞서 나가면 그냥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야 많이 되는 걸린다.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좀 현실적인 종목을 골라주신 게 이 송원산업이고요. 그럼 U는 정말 기대감만 받고 있는 걸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정리를 하면서 매각을 하면서 재무를 일단 개선을 일단 시작을 했고, 네. 거기에 이제 제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네, 원래는 이거 같은 경우에 U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영화 배급업만 했다면 지금 네. 이제 VFX 부분의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네,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도 조금 기대감을 또 받을 수가 있다. 거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엔진 비주얼 웨이브라는 회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120억 규모의 투자를 받았어요. 네. 실질적인 숫자가 나타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메타버스 관련 수급이 들어올 때도 이 뉴를 좀 살펴보면은 좋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그런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들이 확 늘어나는 지금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뉴에서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 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핵티비스트 그리고 굿보이 닥터 차종수 닥터 들어가면 이게 대작이 되더라고요 보통. 아무튼 이 부분들이 기대감에 네. 지금 많이 이제 주가가 실릴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의 터진 거래량과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던 최인호 전문가님의 송원산업,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뉴가 있었는데요. 저는 왠지 더 뉴가 더 끌리는데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걸 골라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원산업 73%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요. 와우. 아니 근데 진짜 네. 좋은 종목 맞아요. 근데 제가 왜 뉴를 봤냐면 네. 피보나치상 내가 없어서 지금 계산을 했었어요. 왜냐면 16,150원과 저점인 9,450원을 봤을 때 네. 일단은 그러니까 50%만 하더라도 12,800원이에요. 네. 그러면 그게 이게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떨어진 거와 폭이 중간이가 너무 51평 계산했을 때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장 자체를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 진짜 왜냐하면 낙폭도 좋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 금방 또 사라지고 들어오고 예. 하는 종목이에요. 네. 진짜 이거는 전문가분이 이제 하에 같이 이렇게 정보를 하면서 할 종목이지 개인 투자가분이 지금 이 시점에 들어가서는 안 될 거라 저는 계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뉴에 대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이렇게 이제 판을 깔아주시니까 너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네. 그 말이 맞긴 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기대감으로 이제 차트상 그 이전에 악성 매물대가 좀 모여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을 하는데 좀 많은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전략을 일단 세워드리자면 일단 목표가는 13,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그 13,000원 부분에 변곡이 일어난 그 매물대의 저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만 일단은 보시기를 바라겠고 거기까지 보더라도 단기적인 수익은 충분히 주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한번 지켜보시면서 오늘 그 또 이평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저기가 돌파가 되는지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종가에 한번 관심을 주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 오늘 하루 종일 좀 지켜보시고요. 뉴 1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송원산업 올리도록 할게요. 네, 1라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2라운드입니다. 진성 TLC 그리고 CJ 프레시웨이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서 또 어떤 게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둘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투표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진성 TLC와 CJ 프레시웨이 어떤 게 더 수익률을 많이 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댓글을 보다가 네. 못 골랐어요. 댓글보다 네, 못 최인호 고르셨어요. 전문가님부터 네, 그럼 한번 최인호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골라주시죠. 참 어렵네요. 네, 탄식을 예, 하시는. 왜냐면 주가의 네. 탄력이나 지금 흐름 봤을 때는 지금 진성 TLC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CJ 프레시웨이도 뭐 마찬가지로 괜찮지만 네.
저는 스타일이 일단은 좀 안전빵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주식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고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CJ 플래시웨이로 하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요? 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이제 생각 다 네. 해보셨나요? 요즘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이 안전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주식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빵이 있습니다. 뭔데요? 찐빵? 몰빵? 네, 몰빵입니다. 네, 몰빵, 네. 찐빵. 예. 요즘에 뭐 포켓몬빵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예. 몰빵은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어쨌든 저는 진성으로 가겠습니다. 진성 TC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CJ 프레시웨이가 조금 더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인호 전문가님. 일단은 CJ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식음료 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CJ 그룹에서 일단은 흐름에 따라 리드미컬이 같이 대기업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패밀리. 같이 이렇게 리드미컬을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항상 같이 좋으면 기대 심리에 같이 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조금씩 밀리지 않고 나가는 거. 그래서 그게 대기업의 무서운 거예요.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다. 네. 근데 장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장이 엄청 좋아지면 대기업 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2%인데 중소기업들은 예컨대 괜찮은 성장기업 같은 경우는 뭐 10%, 15%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이라도 수익 내는 구조로 가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해서 네. 이 종목을 택한 거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보지도 않고 그냥 잃지만 말자. 네. 잃지만 말자. 그리고 안정과 일단은 좀 지향적인 성향에서 약간 머무른 자리로 계산하고 CJ로 네. 프레시웨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진성 네. TC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떨어질 거라고는 지금 생각을 안 해요. 그만큼 실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차트상 보면은 이전의 거래량들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와 있다. 네. 심지어 오늘 종가가 이제 전고점 위에서 위치를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을 오늘 봐야겠지만 다음 주 네. 월요일에 시장이 받쳐준다면 이거를 강하게 또 돌파할 수 있는 단기적인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캐터필라향 매출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두산 퓨얼셀을 거래처로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지금 진성TC는 낙폭 거대한 산업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매력이 굉장히 높다. 이제 캐터필러라든지 아니면 디어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에 올라가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CJ 프레시웨이가 56%로 간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럼 CJ 프레시웨이 올리도록 하겠고요. 진성 TC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추세 전환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네. 이 부분을 가장 높게 이 종목에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성 TC 12,000원까지 바라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4강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승전 대진표 공개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올라온 종목들 송원산업 그리고 CJ 프레시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들까? 어떤 게 과연 우승하게 될까? 이제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투표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 이 송원산업 그리고 네. CJ 프레시웨이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CJ 프레시웨이로 가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송원산을 보면요, 차트를 보면 네. 우리가 이렇게 구정이나 추석 때 보면 식구들 모여서 이제 고스톱 치면 못 먹어도 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쭉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뭐 조정도 거의 없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막 들고요. 네. 일단은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좀 한 표를 주냐면 사실 LG에도 아워홈이라고 있어요. 아직까지 상장은 안 됐지 않습니까? 아워홈이라고. 그래서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이는 급식 이게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이 문화가. 그리고 지금 CJ 이제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한 620개 정도가 네. 이제 큰 회사 같은 데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급식을 납품하는 거죠. 음식을 네. 납품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옛날처럼 뭐 음식을 해 먹는 게 아니고 거의 사서 먹고 이렇게 대여해서 먹는 그런 이제 문화가 이제 날로 더 커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네. 개인 환경이나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시대가 좀 많이 이런 거를 좀 앞서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인 이 종목보다는 차라리 안정성과 그래도 바닥이 밑바탕이 이 CJ 프레시웨이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그러면은 CJ 프레시웨이를 골라주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송원산업에 대해서 뭐 이번에 뭐 첨가제 수요 증가로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큰 모멘텀을 받지 못할까요? 이미 받았죠. 이미 받았다. 차트상 이미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반영이 지금 충분히 차트에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시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네, 물론 이 지금 산업 수혜의 크기로 본다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송원산업을 들어가기보다는 네. 차라리 이제 사실 CJ 프레시웨이도 그렇게 낮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네. 네, 차라리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송원산업에 대해서 두 분이 또 설명까지 잘 해주셨는데요. 우선 CJ 프레시웨이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와, 이번에도 박빙이네요. 이번에 송원산업을 골라주셨어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송원산업을 골라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CJ 프레시웨이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우승자는 CJ 프레시웨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CJ 프레시웨이가 이겼으니까 우리 가격 전략도 먼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영우 전문가님, 네, 네.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오늘 그거 안 하나요? 오늘의 우승 종목을? 우승자 네, 그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승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CJ 프레시웨이입니다. 네, 아쉬울 뻔했네요. 네.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걸 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CJ 프레시웨이 가격 네. 전략 세워주세요.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가 영업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2분기도 네.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은 실적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4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은 정고점까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저항 구간을 뚫을 수가 있는지 돌파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지켜보신 이후에 다시 들어가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00원까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저도 전고점인 41,150원. 41,150원. 예, 그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추세적인 분위기가 일단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F&B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상장된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기업들 일단은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상장 시즌 또 앞두면 네. 또 이제 이는 F&B 쪽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음식 문화가 식음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분위기 지금 세상 전체가 옛날에는 이렇게 싸가져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집에서 먹는데 거의 간편식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쪽 분야가 오히려 더 신성장 관련된 동력이 붙는 사업일 거라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중요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예, 시계 관련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원산업 아쉽게 2등을 했는데요. 이번에 송원산업에 대해서 가격 전략 김영호 전문가님 세워주시죠. 네, 송원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절대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그쵸.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을 고를 때는 어디서 우리가 들어가느냐, 이 기업을 어디서 우리가 소유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유하는 그 위치가 지금은 좀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말씀이 나온 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식을 산다는 거는 기업의 주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주인이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이 주인이 내가 과연 이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네.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굉장히 좀 깐깐하게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네. 책임감이 이렇게 확 와닿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책임감 없이 이제 삼성전자를 네, 고점에 이번에 또 좀 더 샀어요. 더 사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네,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네, 그래서 송원산업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했을 때 네. 골라라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주셨잖아요. 네, 어쨌든 송원산업은 이제 목표가 27,000원 보고요. 이 송원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트를 줄여보시면 네. 이전 하락의 변곡점이 27,000원 부근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27,000원까지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CJ 프레시웨이가 됐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이 목표가 4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도 41,050원으로 전고점 부근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등을 한 송원산업 27,000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말 잘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